대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세계일보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서는 32.5%를 고수를 했더라고요. 요거예요 지금. 리서치하고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32.5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이낙연 이렇게 순인데 30% 넘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세론이 형성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게 아니냐.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추세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2년 전, 1년 반 전에 이재명 지사가 2.8%, 3% 이런 숫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나올 때는 2% 시작해 3%. 네. 1년 전에 2% 중반이나 3%로 이렇게 시작했던 그 숫자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더하고 더해져서 지금 32%까지 찍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과거 통계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대선이 있기 1년 6개월 전에 3위권 안에 있는 사람이 당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봐도 그러니까는 2년 전에도 이재명 지사는 3위권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독주하는 것보다는 서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정책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서로 페어플레이하는 그런 경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저거 보면서 지금 이 텍스트만 봤는데 사진을 지금 방금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봤어요. 누가 있는지. 추미애 장관 보여주세요. 네. 지지율 없어요. 추미애 장관이. 여론조사에 넣기 나름이니까요. 네,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든 이낙연 대표든 둘이 뭐 양강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사이에서 이런 현상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사실 윤석열은 신경 안 씁니다. 그 윤석열과 안철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미는 후보가 있잖아요. 대선에 선 윤석열,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안철수 우리가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얘네들은 토론 한번 나오면 끝난 거거든. 예전에 우리 박근혜하고 붙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을 때 기억나시죠? 안철수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한 5배, 6배 높았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랬다가 토론 몇 번 거치고 안철수 그냥 깨갱 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얘네들은 토론에 이런 정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둘 다 정치 신인이어서. 신인 맞죠? 그래서 신인이어서 토론에 나와서 공격 한번 받아버리면 그때 정신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흥분하고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인데 사실 요즘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 속도가 너무나 빠르단 말이죠. 여기 우리 이재명 지사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윈윈 하면서 서로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뭐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저 대선 주자 선호도 안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윤석열이 들어가는데 뭐 넣어주면 시작부터 한 5% 정도 나오지 않겠냐. 근데 그 우리가 마의 노선이 바로 거기잖아요. 마의 지지율이 5% 딱 넘는 순간 여기서부터 유의미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추미애 장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현재 흐름으로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상수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출마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짐. 근데 이 지지율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비중을 점유를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다시 끼어들어가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저쪽이 1등이 홍준표예요. 근데 홍준표는 심지어 무소속이야. 그럼 나머지 국민의 짐 지지자들 지지율 다 합쳐봐야 진짜 5%도 안 나오는 이 지경이란 말이죠.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정도의 상태에 저쪽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1강 2중 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측면이 있죠. 누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던데 호남과 영남 사람들의 표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남 사람들은 저쪽 그러니까 영남 출신이어도 개혁적이면 찍는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영남 사람들은 그 호남 출신인 사람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상관없이 안 찍는다는 거예요. 요 표가 요게 그 흐름이 있다는 거야. 우리 고향 사람들이 만들었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자들 중에 호남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1, 2위는 이인재와 한화갑이었습니다. 그럼 지역으로만 따지면 한화갑 찍었겠죠. 근데 광주에서 노 대통령이 1위 하면서 흐름을 타기 시작해서 결국 대선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지점을 높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TK는 그 안에서도 또 한 번의 지역 이기주의를 또 나타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PK 쪽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아주 흔쾌히 표를 찍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일종의 세뇌의 흐름 같은 거거든요. 지역으로만 따지면 되게 신기하죠. 이게 지금 이낙연 대표가 또는 정세균 총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뭐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했는데 어쨌건 이재명 지사의 그래프랄까 표를 한번 볼게요. 요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3개월의 표인데 그냥 이재명만 보세요. 당시에 최고로 낮았을 때가 2020년 1월 셋째 주, 2월 둘째 주에 3%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세계일보가 포함이 안 된다 표거든요. 세계일보는 32%까지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한국 갤럽 조사로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지금 23%, 20% 뭐 23%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 특유의 스타일도 있지만 경쟁자가 좀 헛발질을 해줌으로써 생긴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 국민의 짐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국민의 짐은 반사이 효과만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버리잖아. 이재명 지사가 좋은 점은 이낙연 대표가 전국민 재난소득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사면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 헛발질을 하고 있을 때 옮겨갈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확 높아졌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재명 지사를 뭐 선호한다는 그런 결과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추진하고 내가 추구하는 정책적 방향이 내가 첫 번째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취지가 내가 동의하는 거면 나도 동의한다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추구하던 정책적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경쟁자를 보고 있으니까 자꾸 길이 갈짓자를 보이는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서 정책적인 내용이 이재명 지사하고 겹치는 거면 나도 저거 동의한다. 저거 내가 할게. 라고 과감하게 당대표로서 추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이낙연 대표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 방향성을 느끼고 싶은데 자꾸 경쟁 구도로 내 경쟁자보다 내가 더 빛나야 된다. 나는 경쟁자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상한 이 고집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꾸 정책적인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 눈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했을 때부터 꾸준히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비판도 받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친기업적이다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잘했다고 지지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비판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지지율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지금도 안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책적 방향이나 정치적인 지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당원과 국민들한테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최고의 지지율 도우미가 누군지 아세요? 똥파리. 아니야. 홍남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홍남기라고 하는 그 기득권 기재부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랑 서로 이렇게 날을 세워주면 사람들 심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재명을 응원하면서 홍남기를 욕하는 이쪽 욕받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민주당 당대표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당인데. 예. 그러니까 홍남기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김을 빼려면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질 거면서 계속 나를 같이 세워.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이낙연 대표님은 홍남기 저 새끼가 혹시 이재명 도우미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휩쓸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난 그렇게 봐요. 내가 꽂았는데 충성은 딴 데 해서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왜냐면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재명 지사 사람들이 많이 욕할 때 계속 지켜봤거든요. 욕할 때 같이 욕했잖아요. 욕하면서 지켜봤죠. 난 뭐 함구하겠습니다. 농담에 예민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성향이 나올까봐 네. 이미 나왔나? 근데 이재명 지사가 저는 견뎌낸 거는요. 뭐 영남 출신이어서 뭐 기본 베이스가 좋다. 뭐 호남 출신보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다. 그다음에 안티층이 30%가 있어야지만 결국 마지막 승리를 한다. 근데 안티가 많았긴 했는데 그것도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잘 견뎌내긴 했죠. 그다음에 확장성.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의 반사 이익을 통해서 어떤 적대적 의존 관계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뭐 네,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본 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쭉 해오는 걸 보면은 흐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인지가 보여요. 저기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완전히 맞진 않는데 이 사람이 예측 가능성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바람을 타는 것이다. 그림이 저 사람이 어디로 갈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재명 지사는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은 고난의 역경 시간을 견뎠는데 그것을 어쨌든 잘 견뎌서 슬기로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견뎌서 극복해낸 히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이낙연 지사가 여기를 빨리 다시 따라 붙으려고 한다면 지금 뭐 본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뭐 옛날처럼 가장 똑똑한 사람 뭐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투영하고 싶은 그림이 있기를 원해요. 저 사람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낙연 대표에게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걸 지금부터라도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에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대선 주자 하나 새로 만드는데 1년 이상 걸리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막 와 추미애 가면 추미애 가고 와 이낙연 가면 이낙연 와 이재명 가면 이재명 가요 우리는. 왜?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거든. 빨라요. 네. 저쪽은 네. 굉장히 느려요 나중에. 예. 그래서 쟤네는 지금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또다시 내년에 3월에 되면 홍준표, 유승민이 다시 등장한다. 5년 전의 상태로 돌아갈 그러니까요. 거다. 네. 여러분들 뭐 벌써 대선 이야기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선이 2022년 3월 9일 날 있어요. 지금 2월 초잖아요. 1년 1개월 남았죠. 1년 1개월 남은 거예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다수의 사람들은 정권 재창출이 목표입니다. 새날처럼. 예. 누구를 지지한다 만다가 아니라. 근데 한편에서는 소위 뭐 똥벌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있긴 하잖아요. 이재명 지사 안티로 시작해서 지금 안티로 끝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이재명이면 무조건 이재명 반대해줄 수 이길 수만 있다면 이낙연인 누구든 다 지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로 저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종의 징크스가 돼가지고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떨어져요. 말하자면 비슷한 이야기로 김진표 의원이 최근에 제가 김진표 의원한테 사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끼리 주고받는 무슨 메신저방에서 엄청 화가 났던 적이 한번 최근에 있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다 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예. 시간도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김진표 의원이 그랬죠. 고소득인 월급쟁이들한테는 빼는 걸로 하자.
와, 그 말 듣고 나서 이 사람 진짜 엑스맨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 김진표 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욕을 더 하면 오래 살까봐. 계속 욕을 하면은 더 오래 살까봐 무서워가지고 욕을 안 하려고. 고소득인 월급쟁이들한테는 돈을 안 준다는 의미가 예. 아끼는 돈은 수천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욕 먹는 것은 아마 2만 경 정도 먹을 거예요. 그거는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쩔 그런 수가 짓을 없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진표도 홍남기도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 도우미가 아닌가.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데 그런 김진표나 홍남기를 지지하는 이유가 이재명하고 반대편에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괴문 극문 여러분 이분들이야말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를 올려주고 있는 사실상의 엑스맨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지지하지 있잖아요. 마세요. 그 스타는 자기 실력으로 되는 거고 슈퍼스타는 안티가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이게 그 5살짜리 선거 후보가 있잖아요. 오세훈이라고. 예. 근데 이 오세훈은 무상급식 때 했던 얘기가 지금 김진표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무상급식 때 뭐라고 했죠? 아니 어려운 애들 밥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애들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지금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보편지급 부분에 대해서 따박따박 월급 들어온 사람은 안 주고 돈 많은 사람은 안 주고 그 사람들 국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줬다 뺏으면 되잖아. 제 생각은 뭐냐면요. 보편도 선별도 손실보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보상 이거 소급하는 게 맞아요. 헌법적으로도 맞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노동법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거나 이런 노동법에 보게 되면요. 돈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만큼 받았으면 이걸 공제하고 여기서 이만큼을 주고 이걸 공제하고 이만큼 주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편을 주고 나서 부족한 사람 선별로 주고 선별로 주고 나서 거기서 누락된 사람은 보편으로 맞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상으로 맞고 이게 설계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지금 이 김진표나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결국은 이재명 지사 빛나게 만드는 띄우기 역할밖에 맞습니다. 못하고 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1년 1개월밖에 안 남은 대선에 지금 이재명이 대세론에 타기 시작했어요. 그럼 급격하게 쏠릴 거라고. 그런데 이재명이 본선에 나가면 나는 이재명 안 찍고 윤석열 찍을게 하는 사람 나와요. 물론 그 세력들이 조국 장관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많이 욕했던 사람이지만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보다 이재명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대체 이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건 누굴까? 윤석열일까? 이재명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정권 재창출에 가장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얘네들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냥 싫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지키는 방법 간단해요. 일단 우리 쪽으로 정권 뽑아와야 되고 이재명은 소수파에 가깝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친문 정치인들 도움 못 받으면 정권 못 잡아요. 간단히 말해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저쪽이 갖고 있는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거고 이재명 자체는 친문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말 좀 합시다. 네.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위에 캠프를 꾸린 것도 보수 인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수님은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데리고 가야 하는 모자란 친구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고 반사이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낙연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이재명 쪽으로 옮겨왔다 이거보다는 원래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낙연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재명으로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똥파리의 존재 같은 건 잘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낙연 대표가 당 생활을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어떤 뭐 당내 개파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 내 세력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똥파리 스피커에 뭐 방송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도 막 사람들이 극렬히 저지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다 이낙연 대표를 위해서 한 거였었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똥포를 찬 것으로 되긴 했는데 이 온라인 세력에 대해서 지금 후보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독 트위터에서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밀고 있는
후보들 보면은 일단 트위터를 먼저 만들더라고요. 페이스북보다. 왜냐하면 트위터에서 먼저 한마디 하면은 RT가 3천, 4천 막 가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입당을 하자마자 부산의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당을 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자기를 막 칭찬해 주니까 금방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만든다고. 불가능. 그런데다가 그 트위터라는 판이 아주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방 자기들끼리 트렌드를 만들면 해시태그를 가지고 몇백 명만 시작하기로 하면 이재명에 대한 주말에도 굉장히 낯뜨거운 키워드들을 만들거든요. 저는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 것을 만들고 예를 들면 뭐 경기도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어떤 막 자료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거는 비리다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료를 또 국민의힘에 넘깁니다. 국민의힘에 넘긴다고.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쟤들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친문 아니고 그냥 내가 봐도 저쪽 세력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쪽에 정말 막 조국 장관 밑에 가서 예. 그 댓글에 가서는 또 엄청 응원하고 막 그러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계정에서 최근에 그 악성 똥파리의 글을 캡처를 해서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인용 RT 같은 거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지지자 입장에서 그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해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그리고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빨려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 무덤을 파던 것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본다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걸 이용하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전문가. 똥파리 분석. 오늘은 똥파리 전문가였습니다. 자, 힘드네. 예, 2월 1일 날 첫 방송. 오늘 정봉주 의원 방송이었고 두 번째는 시사 방송이고요. 일단 월요일은 몸만 이렇게 입 좀 풀게요.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방송 전쟁이 시작되는데 목표 하나 가져봐요. 목표 하나 가져봐. 정권 지키기가 힘들다는 걸 아셨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장도 가져오고 부산시장도 가져오고 정권도 재창출하고 이 과정들을 한 번 더 경험해 봐야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 교체는 할 수 있지만 정권 연장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셨으면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지. 그런 정신무장들을 하시자고요. 이슈가 좀 안 좋다 그래서 맥없이 잊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국 장관내는 어차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법원 가면 뒤집혀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밌는